정적분에 활용을 합시다. 활용. 우리가 수학 2에서는 정적분의 활용이 진짜 쉬웠거든? 알았지? 근데 미적분에서는 정적분의 활용이 약간 어려워지는 부분이 좀 생겨요. 됐죠?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분구적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분구적법. 이런 것 같아. 옛날엔 문과든 이과든 그냥 구분구적법을 공부했거든? 근데 이제는 야,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문과 하지 마. 이과만 해. 이렇게 따로 뺐어요. 됐죠? 봅시다. 그럼 구분구적법이 뭐냐? 우리가 어떤 적분을 배우는 이유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런데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있냐면은 앞에서 배웠던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언급하는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건 좀 약간 번거로워요. 그럼 당연히 학생들은 얘는 좋아하고 얘는 싫어하겠죠. 그럼 출제자는 학생들이 얘만 좋아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동안 수능에서 여러 차례 등장했기 때문에 구분구적법은 나왔다 하면 거의 4점짜리야. 아시겠죠? 그럼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구분구적법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봅시다. 어떤 이렇게 그림 그리세요. 이런 면적을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저 면적을. 요 안에 면적을. 그런데 나는 지금 초등학교를 방금 졸업한 사람이라서 직사각형 넓이만 구할 줄 아는 거야. 뭐 했냐면은 얘를 가운데 2등분해서 직사각형 2개를 붙인 거야. 이렇게 빨간색 2개를. 이렇게. 왜? 나는 직사각형 넓이만 구할 줄 아는데 요 흰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맞냐? 넓이가 같냐 다르냐? 존나 다르겠죠. 그쵸? 그래서 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얘가 안 되겠다. 2등분하지 말고 4등분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직사각형 면적만 구할 수 있잖아. 뭐 하는 거예요? 직사각형 테이프를 4개를 이렇게 붙인 거야. 이 그림 약간 이상한데 간격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 4개 넓이를 더했어. 근데 내가 사실 진짜 알고 싶은 건 흰색으로 색칠한 부분 넓이거든? 맞냐? 같냐 다르냐? 달라. 근데 아까는 존나 달랐는데 지금은 존나 달라. 됐습니까? 그래서 아니다. 필기하세요. 다 필기 검사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뭐 한다? 4등분이 아니라 그래 등분을 좀 많이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을 얘들아 몇 개 있냐? 무한개. 무한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8개 있죠? 이렇게. 어떻게 무한개냐 진짜? 개기는 거냐 진짜? 이게 무한개냐? 그치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됐습니까? 보자 다시 한번. 여기서는 2등분을 했으니까 사각형이 2개. 여기선 4등분을 했으니까 사각형이 4개. 여기는 8등분 했으니까 사각형이 8개가 있겠죠. 그럼 내가 이 빨간색 직사각형을 다 더했어. 넓이를. 그거랑 내가 진짜 알고 싶은 건 흰색이잖아. 같냐 다르냐?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런데 아까는 존나 달랐으면 이번엔 얼추 비스무리해지지. 그러면은 등분을 많이 할수록 점점 비슷해지겠네? 그럼 막 16등분, 32등분 막 미친 듯이 하는 거야. 이 등분을 무한등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드디어 완전히 같아진다는 거죠.
제 말 좀 이해됩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뭐 한다고? 얘를 무한 등분하게 되면은 빨간색 면적과 흰색 면적이 완전히 일치를 하게 된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필기하세요. 그래서 이거 쓰자. 내가 이렇게 그려다 이렇게 있어서 얘가 지금 n등분을 했다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런데 뭐가 되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자고. 그럼 무한 등분이 돼버리는 거죠. 맞냐 얘들아? 그러면 면적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개의 직사각형 면적의 합에다가 무한 등분하면 진짜 내가 구하고 싶은 면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요 말 좀 이해됩니까? 보자. 그림을 또 그릴 거예요. 이번엔 그림을 굉장히 약간 크게 그리세요. 한번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는 x는 a고요. 여기는 x는 b라고 이렇게 할게요. 됐습니까? 나는 지금 곡선과 x축과 x는 a와 x는 b 이 둘러싸인 요 흰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몇 등분합니까? n등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등분, 2등분, 3등분, 졸라게 n-1등분, n등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 뭐 한 거예요?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림 잘 그려야 돼요. 이렇게 붙이는 거죠. 직사각형 몇 개 있습니까? n개. 다시 한번 제가 몇 등분했어요? n등분을 했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n개의 직사각형이 생기겠죠. n개 맞죠? 얘들아? 보자. 근데 얘들아, 이거의 길이가 뭐냐? 이 길이 b-a. 근데 봐봐, 그림 약간 이상하더라도 요 간격이 다 똑같잖아. 그럼 요 하나의 길이가 얼마일까? 요 하나의 길이 요만큼 뭐냐? 하나의 길이 n분의 b-a가 되겠네. 맞냐? 무슨 말인지 가능하죠? 그럼 요 길이가 지금 요 하나의 길이가 뭐라고요? n분의 b-a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저 n개의 직사각형의 면적의 합을 SN이라고 하자고. 그럼 첫 번째 직사각형은 얘들아, 요 x좌표를 구해야 이거에 대한 함수값이 첫 번 보세요. 얘가 첫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인 거잖아. 요만큼이. 맞냐? 그럼 이 점의 x좌표 알아야 되겠네? 뭐 하는 거예요? 필기 좀만 이따 하세요. A를 출발해서 이 길이가 n분의 b-a니까 n분의 b-a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이 점의 x좌표 맞냐? 다시 한번 A를 출발했고 요만큼의 길이가 n분의 b-a니까 두 개를 더한 거라고. 그럼 당연히 이 점의 x좌표라고. 그럼 이 점의 x좌표를 이 함수가 y는 fx인데 요 점의 x좌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오는 y값이 요 점의 y좌표면서 동시에 길이라는 거지. 됐습니까? 이 녀석을 뭐 한다? 함수에 집어넣는 거예요. 얘가 뭘 의미합니까? 첫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 여기다 이제 뭐고 봅니까? 가로의 길이는 n분의 b-a니까 n분의 b-a가 이렇게 되겠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이 의미하는 게 첫 번째 직사각형의 면적이죠. 이번에는 얘들아, 이 두 번째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려고 하고 있어. 그럼 일단 당연히 요 점의 x좌표를 알아야 되겠네.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a를 출발해서 n분의 b-a만큼 두 칸 같잖아. 뭐라고요? a를 출발해서 n분의 b-a만큼을 두 칸을 간 거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이 점의 x좌표고, 저 녀석을 함수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두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다 이제 또 뭐 한다? 가로의 길이 n분의 b-a를 곱하고, 그 다음 또 더하기.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두 번째 직사각형이 되겠죠. 한 번 더 할게요. f에 a 플러스 세 번째죠. 그럼 보자 얘들아, 이 녀석의 x좌표를 구한 다음에 이 녀석을 함수에 집어넣으면 얘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몇 칸 갔냐? a를 출발해서 n분의 b-a만큼을 몇 칸? 얘들아 이번엔 세 칸. 왜 세 칸이? 봐봐,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됐어요? 그 다음 가로의 길이를 곱하면은 n분의 b-a 되면서 이만큼은 세 번째. 그 다음에 졸라게. 그럼 가만히 봤더니 첫 번째는 여기가 1이야. 두 번째는 2야. 세 번째는 3이야. 마지막은 몇 번째냐? 요 마지막은 몇 번째냐 얘들아? 요거 몇 번째냐? n번째가 되겠죠. 뭐 되는 거예요? f의 a 플러스 n번째니까 여기 n이 오고 곱하기 n분의 b-a 오고 그 다음 n분의 b-a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보기가 안 예뻐. 우린 이런 수열의 합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 맞냐?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k번째는 k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a 플러스 k 곱하기 n분의 b-a 곱하기 n분의 b-a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그림에서도 내가 진짜 구하고 싶었던 건 얘들아,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건 이런 면적이었잖아 방금. 나는 얘 구하고 싶은 거라고.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한 거예요? 이렇게 n개의 직사각형의 면적의 합을 구하는 거죠. 맞냐? 그럼 뭐 해야 되겠어 이제? 무한등분해야 되겠지. 그럼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면적을 S라고 한다라면은 뭐 한다? 얘는 방금 구한 SN을 N등분이 아니라 무한등분하면 된다라는 거죠. 얘는 뭐 됩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자리에다가 요만큼이 SN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A 플러스 K 곱하기 N분의 B-A 곱하기 N분의 B-A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 이런 거야.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면적이 S구나. 그러냐?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쟤를 바로 구할 수 없으니까 N개의 직사각형 면적의 합 SN을 구하고 여기에다가 L, I, M 리미트 극한을 취해서 무한등분하게 되면 둘이 일치하게 된다는 개념인 거죠. 요거는 뭐 암기를 나중엔 하게 됩니다. 억지로 암기 안 하려고 해도 이런 걸 엄청나게 보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리미트 시그마, 그러니까 이거 뭐냐, 리미트 시그마 2단원에서 배웠던 급수의 개념인 거죠. 무한히 더한다. 맞냐? 어떤 면적을 급수로 표현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구분 구적법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는 구분 구적법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부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네한테 이 면적을 정적분으로 표현해봐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인테그럴 왼쪽 A부터 오른쪽 B까지 fx의 x축이니까 dx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얘는 뭡니까? 얘는 정적분인 거죠. 얘는 구분구적법, 얘는 정적분. 또 우리는 오늘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은 구분구적법을 정적분으로 바꾸는 방법을 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하기가 좀 빡세요. 두 번째, 만약에 요 시그마 안에 있는 식이 K에 관한 4차식이라면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차는 알고 있잖아. 근데 4차나 5차 같은 건 교육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무슨 말이지? 그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한다?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럴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분구적법과 구분구적법과 정적분의 관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내용에서 중요한 거는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럴로 변신을 시키는 거야. 우리 방금 뭐였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a 플러스 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였네. 첫 번째 방법. 다시 말하지만 얘는 이러면 안 돼. 선생님 저 그냥 첫 번째만 알고 나머지 안 쓰면 안 돼요? 저는 또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중에서 반드시 다른 방법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셋 할 줄 알아야 돼. 봅시다. 처음에는 뭐냐면은 a 플러스 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를 x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 있는 요마만큼을 x로 치환하는 거예요. 하나 기억할 게 k의 개수가 뭐냐 얘들아? k와 곱하기 관계에 있는 n분의 b-a죠. 얘가 좀 있다가 dx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요건 좀 기억해야 돼. k의 개수가 dx로 변하는구나. 왜냐면 k의 개수라는 건 일종의 얘를 등차수열이라고 볼 수 있거든? 맞지? 그럼 우리 이거 배우잖아. 등차수열 수업할 때 n의 개수가 공차라고 배우거든? 맞냐? 봐봐 다시 한번. 내가 만약에 an이 있는데 얘가 2n 플러스 1이야. 그럼 n에다가 1, 2, 3, 4, 5, 6, 7, 8 막 집어넣어. 얼마씩 커지는 거예요? 2씩 커지는 거죠. n의 개수. 왜? n의 개수가 공차니까 공차만큼 커지는 거야. 그럼 여기 시그마는 k에다가 1, 2, 3, 4, 5, 6, 7, 8 변하는 거잖아. 얼마씩 커지는 거예요? k의 개수만큼 커지는 건데 걔가 리미트를 만나면서 x의 미소거리 아주 조금 증가하는 걸로 변하게 되거든. 됐습니까? 일단 지금 그냥 기억해 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k의 개수가 dx로 변한다. 한마디로 k 값의 변화가 x 값의 변화량으로 변한다는 얘기인 거야. 됐죠? 왜? 얘는 봐봐. 여기서의 변수는 k잖아. 얘는 어쩌고 얘는 변수가 x잖아. 그럼 우린 지금 k에 관한 식을 x에 관한 식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가능하죠? 또 보자 이제. 이번엔 k에다가 얼마를 넣었어요? 1부터 넣고 얼마까지 넣었어요? k에다가 n까지 집어넣었죠. 그럼 요 k 값을 뭐 어떻게 하냐면은
요 k 값을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x 값을 구하는 거야. 왜냐면 k가 x로 바뀌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x 보이죠? x는 그런데 어차피 앞에 리미트를 만나게 되니까 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를 구할 거니까 요만큼을 여기다 쓸 건데 뭘 쓸 거냐면 k에다 1 넣은 거니까 n분의 b-a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좀 조금 어려워요? 비슷하게 3번 하다 보면 난 감이 와. 그럼 얘들아 극한값 얼마 되냐?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 빵 뭐 되는 거예요? a가 이렇게 되겠죠. 이번엔 k가 n일 때에 우린 지금 요 x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플러스 요 k에다가 n을 집어넣으시면 n 곱하기 n분의 b-a가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쓰고 있지만 좀만 익숙해지면 눈으로 그냥 보여. 1 넣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야. x를 구하기 위해서 1 넣고 극한 취해. n 넣고 극한 취해. 눈으로 풀리게. 아시겠죠? 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는 뭐 되냐? 얘가 a랑 어차피 얘 극한값이 b-a잖아. 그러니까 얘 지워지면서 b가 되겠죠. 그래서 k가 1부터 n까지 변하는 동안에 x값은 a부터 b까지 변한다는 거예요. 됩니까? 이제 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그마랑 인테그럴의 차이는 시그마는 불연속적인 애를 더할 때 시그마를 쓰고 연속적인 걸 더할 때를 인테그럴 쓰는 거야. 됩니까? 이제 뭐 되는 거예요? 드디어 바뀌는 거죠. 인테그럴 얼마부터? a부터 b까지. 그 다음 f의 요만큼을 x로 치환. 앞대가리에 있던 n분의 b-a가 여기 있는데 dx로 변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1번 방법이에요. 두 번째 봅시다. 이번에는 요만큼만 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k 곱하기 n분의 b-a를 뭐한다? x로 치환을 한다. 두 번째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얘들아 k의 개수는 뭐가 되냐? k와 곱하기 관계인 n분의 b-a가 되고 이 녀석은 좀 있다가 dx로 변신을 합니다. k가 1부터 n까지 변하고 있죠. 보자, 이제 x를 구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봐봐 1을 여기 집어넣어. 그 x를 구하는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요? x 값을 구할 거라고. 근데 k가 1이니까 1을 집어넣어. 뭐 남아요? n분의 b-a 되겠죠. 얼마냐? 얼마야? 빵. k가 1일 때는 x가 0이라는 뜻이야. 이번 요 n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넣었으니까 n에 b-a 되겠죠. 이게 뭐 되냐? b-a 되겠죠. 이렇게. 끝났네요. 이제 인테그럴 얼마 봐봐. k가 1부터 n까지 변하는 동안에 x값은 0부터 b-a까지 변했으니까 인테그럴 0부터 b-a까지. 그 다음 또 f에 봐봐 얘들아. 내가 아까 요 초록색만 치환했잖아. 요 a는 그대로 있겠다. 뭐 되는 거예요? 여기가 a 플러스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n분의 b-a가 여기에 n분의 b-a인데 그 녀석이 dx로 변하니까 얘가 dx가 이렇게 되겠죠. 보자. 이번엔 요 파란색만 치환하는 거야. 파란색만. 어차피 방식은 원리는 똑같잖아. 그렇지? 누굴 치환하냐가 다른 거야. 이번 뭐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n분의 k를 x로 치환을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k의 개수가 얼마냐 얘들아? n분의 1이죠. 그럼 k의 개수가
n분의 1인데 그 녀석이 좀 있다가 dx로 변신합니다. 맞아요? 또 시그마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그마는 1부터 n까지 변하고 있으니까 k 값이 1부터 n까지 변하고 있죠. 이제 좀만 빨리 해볼게요. 조금 더 스피드를. 1을 봐봐 얘들아. 1을 집어넣고 극한 취하면 x 얼마냐? 빵! n을 집어넣고 극한 취하면 x 얼마냐? 1. 그래서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그런데 봐봐. 내가 요만큼만 x로 치환했잖아. 그러면 저기 f에 a 더하기 저 b-a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봐봐. 요거. 요게 그대로 여기 오면서 n분의 k만 x로 이렇게 치환했고 나는 지금 n분의 1만 dx로 변하니까 또 보세요. 여기서의 n분의 1 요만큼만 dx야. 봐봐. 그럼 요 녀석이 살아남으면서 여기에 한 번 더 b-a가 이렇게 오고 마지막에 요 n분의 1만 dx로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죠. 이런 방법의 장점은 적분 구간이 사랑스러운데 피적분 함수가 지랄 맞은 경향이 좀 있고 얘는 피적분 함수는 사랑스러운데 구간 자체가 지랄 맞은 경우가 좀 생기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 개를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정적분을 이용한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넓이.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X축이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넓이가 이런 식으로 주구장창 X축 위에 있었다라고 합시다. 다음에 여기는 A고 여기를 B라고 하자고. 그러면 요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할게요. 우리가 그 정적분이라는 건 면적은 면적이지만 수학적인 면적이라고 해서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X축 위에만 있다라면은 넓이가 뭐가 됩니까? 그냥 정적분 그 자체가 넓이가 되겠네요. 이번엔 두 번째. 이건 사실 수학 2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이번엔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A. 필기하면서 들어 그냥.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기가 B. 얘는 뭐 되는 거예요? 요 색칠한 부분을 넓이를 S라고 한다라면 이번에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정적분을 계산하게 되면 정적분이 음수가 나오겠죠. x축 밑에 있으면은. 됐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양수가 되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는 x축이 이렇게 돼 있고 곡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그랬을 때 파란색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어떨 때는 X축 위에 있고 어떨 때는 아래에 있죠? 따로 구해야 되는 거죠. 뭐 되는 거예요? 넓이 S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정적분이 면적이고 또 하나 뭐 하는 거예요? 인테그럴 B부터 C까지 fx, dx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구할 수 있겠죠. 이번엔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두 가지 경우이겠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y는 fx가 있고 또 이런 식의 그래프가 y는 gx가 있다라고 하고 여기는 x는 a, 여기가 x는 b. 그랬을 때 요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의 넓이는 s는 그냥 암기하세요.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뭐라고요?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그래서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dx가 되면서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이번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얘를 y는 fx라고 하고 그래프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 얘를 y는 gx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떨 때는 초록색이 위에 있고 어떨 때는 빨간색이 위에 있죠. 그럼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을 구해내서 우리는 이렇게 교점의 x좌표를 찾아내고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인테그럴 a부터 b까지는 누가 위에 있어요? 초록색이 위에 있으니까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dx 플러스 인테그럴 b부터 c까지 누가 위에 있어요? 빨간색이 위에 있으니까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dx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봐봐 얘들아 봐봐 여기서 dx dx는 기준 자체가 x축이기 때문에 우리 dx를 사용합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학 2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다시 이제 수학 2에는 없고 미적분에 있는 걸 좀 배워볼게요. 5번째 할게요. 이거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y축이 기준입니다. 보자.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자. 우리가 얘를 y는 루트 x라고 할게요. 우리는 보통 함수라는 게 x를 독립변수로 보면서 y를 종속변수로 보는 거잖아. 한마디로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려다보는 거 함수를 이렇게. 알았지? 그런데 관점을 그게 아니라 얘가 y축이잖아. y축을 기준으로 이 함수를 보는 거야. 그럼 이 함수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함수를 똑같은데 x는 뭐라고 합니까? y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됐어? 내 말은 똑같은 함수를 x축의 관점에서 보면은 y는 루트 x인 거고 y축의 관점에서 보면은 x는 y제곱인 거죠. 식을. 지금 얘가 y축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린 거야. 그럼 이렇게 봤을 때 함수 같지가 않지만 y축으로 봤을 때 함수 같죠. 그럼 이런 식을 뭐라고 쓰냐면은 x는 fy 꼴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a, y는 a겠죠. 여기는 b라고 하자고. 그랬을 때 요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우리가 x축 위에 있을 땐 정적분이 양수였고 밑에 있으면 음수였잖아. y축엔 오른쪽에 있으면 정적분이 양수야. 그러면 넓이 s는 인테그럴 아래 거부터 위까지 fy에 얘가 fy니까 무슨 축이에요? y축이죠. 여기는 dy라고 써야 됩니다. 이번엔 또 6번째 한번 볼게요. 6번째는 y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우리는 x는 하고 쓰니까 x는 fy가 되고 여기를 a, 여기를 b 그랬을 때 요 초록색의 넓이 s는 뭐 됩니까? 인테그럴 a가 밑에 있고 b가 위에 있으니까 밑에 거부터 위에 거까지 fy의 dy가 이렇게 되는데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정적분 뭐 된다? 음수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양수가 되겠네요. 이번엔 7번째 봅시다. 그럼 또 y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어떨 때는 y축의 오른쪽에 있다가 어떨 때는 왼쪽에 있을 수 있겠네. 얘를 우리가 x는 fy라고 하죠. 그럼 y 절편을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빨간색의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넓이를 s라고 한다라면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정적분 그 자체가 넓이가 되고
이번에는 인테그럴 b부터 c까지 fy dy인데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네요. 마지막 8번째.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이번엔 뭐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x는 fy, 하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x는 gy, 그 다음에 얘는 y는 a, y는 b 그랬을 때 여기로 넓이를 구하는 거죠. 아까는 우리가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라고 왜 기억했더라면 이번에는 오른쪽 빼기 왼쪽이에요. 그럼 넓이 S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오른쪽 빼기 왼쪽 dy. 이번 그래프가 이렇게 X는 FY, 하나는 이렇게 X는 GY. 그럼 여기는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여기를 C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 빨간색 넓이 S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는 빨간색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빼기 왼쪽 dy 플러스 인테그럴 B부터 C까지는 초록색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gy 마이너스 fy dy가 이렇게 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부피입니다. 부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마치 약간 럭비공 모양의 이런 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X축이 이렇게 돼 있게.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여기는 편의상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요. 입체도형이에요. 아니 얘들아? 그럼 내가 이 기준점으로부터 한 여기쯤에 딱 봐봐 얘들아. 기준점에서 이만큼 떨어진 곳을 정확히 딱 자른 거야. 그럼 단면이 이렇게 되겠죠. 됐냐? 기준점으로부터 이마만큼 떨어진 곳을 자르면 단면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맞냐? 그럼 기준점으로부터 얼만큼, 즉 여기는 x라고 할게. x만큼 떨어진. 됐습니까? 그럼 이 x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단면적이 어떻게 되겠냐? 막 변하게 되겠지. 그럼 이 단면적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요 하나의 단면적을 x에 관한 식 sx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넓이가 왜 변하냐? x가 변하니까. 그러면 x는 일종의 독립변수, sx는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프링글스를 한 통 산 거야. 그 감자를 다 뺐어. 존나 많잖아. 그럼 그게 이렇게 되면서 쭉 있다라고 하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 알았지? 응? 근데 이거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 프링글스 통이 아니라. 알았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프링글스를 아주 작게 자르는 거야. 그래서 요 얇은 한 조각에 요렇게 되면 아주 얇은 이렇게 높이를 가지고 있겠지. 높이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종이도 높이는 있잖아. 맞아? 아주 얇은 높이를 미소 높이 dx라고 해요 우리는. 그러면 뭐야? 얘가 지금 이 넓이가 여기선 변하지 않겠지만 이 넓이를 우리는 아까 좀 전에 sx라고 했잖아. 그러면 sx와 dx를 곱하면 밑넓이와 높이를 곱했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부피가 만들어지는 거야. 됩니까? 그런데 프링글스가 여기가 0cm로 보고 여기를 30cm라고 본다라면 요 작은 하나의 부피를 인테그럴 0부터 30까지 더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길다란 부피는 아주 얇은 부피를 하나 구한 다음에 인테그럴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된다는 거죠. 또 그림 하나만 더 그릴게. x축이 있어.
y축이 있어. 막 야리꾸리하게 이런 식의 입체 도형이 있다라고 하자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A 다 그려. 여기를 B. 그러면 다시 한번 기준점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곳을 잘랐어. 그러면 뭐 이런 식의 단면적이 나오겠죠. 얘를 뭐라고 한다 얘들아? SX. 왜 그런 거예요? 이 x가 얼마냐에 따라서 면적이 막 달라지고 변하니까 이 면적을 SX라고 하고 얘를 아주 얇게 잘랐어. 이렇게 아주 얇게. 아주 얇게. 요걸 우리가 미소 높이 요 길을 뭐라고 합니까? DX라고 한다는 거예요. 밑넓이와 높이를 곱하면 이게 아주 얇은 프링글스 한 조각의 부피가 만들어지는 거야. 됐습니까? 그 프링글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부터? A부터 B까지. 그래서 뭐 된 거예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그럼 얘가 뭐 된다?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된다. 그래서 요거 봅시다. 요거는 단면적의 넓이. 요 S는 입체 도형의 부피. 이렇게 되겠죠. 다섯 번째 봅시다.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은 설명을 따로 안 할게요. 수학 2 내용이니까. 그럼 뭐냐? 보자. 평면에서의 운동. 그럼 어떤 점이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 점의 위치가 막 변하는데 얘를 x, y라고 합시다. 맞냐? 그럼 x가 왜 변합니까?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변하는 거죠. 그럼 x는 당연히 t에 관한 y 좌표도 막 변하죠. 왜 변하냐? t가 변하니까, 시간이 변하니까 변하기 때문에 gt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위치는 보자. 우리가 변위는 뭐라고 표시할 수 있냐면 변위는 ft, gt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배웠죠?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속도는 뭐 하면 됩니까? 미분하면 되겠죠. 됐냐 얘들아? 뭐 되는 거예요? f t, g t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뭐 합니까? 속력으로 한번 바꿔요. 속력. 속력 뭡니까? 속력은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취하니까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라고 보면 되니까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에 더한 다음 루트가 속력이 되겠죠. 그럼 뭐 가속도도 구할 수 있겠죠? 가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2'T, G 2'T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냐? 여기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미분해서 배우는 내용인 거고 지금 우리가 적분을 배우는 거잖아. 뭡니까? 이제 봅시다. 점의 이동 거리를 우리는 오늘부터 배웁니다. 점이 이동하는데 내가 점이 있는데 점이 얘들아 봐봐. 여기를 출발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서 멈춘 거야. 이 빨간색의 길이를 구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자. 우리가 속도를 적분하면 뭐 되냐? 변위가 된다라고 했었고 이번에는 속력을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이동 거리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고. 이 곡선의 위치가 x, y인데 이렇게 x, y로 할게요. 그런데 x는 ft, 그 다음에 y는 gt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 나는 지금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구나. 뭐 한다? 속력을 알아야 되겠다. 왜?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되니까
맞아? 그럼 속력을 구하려면 속도를 알아야 되잖아. 맞아? 왜? 속도를 알면 그거의 크기를 구하는 게 속력이잖아. 그럼 속도를 알려면 뭐합니까? 변위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변이잖아. 그럼 뭐예요? 속도는 뭐냐? F't, G'T라고. 맞아? 얘가 뭐라고? 속도라고. 그런데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이게 왜냐면 이게 속도 벡터의 개념이야. 엄밀히 말하면 벡터를 배운 다음에 얘를 배우면 이게 받아들이기가 좀 되게 편해.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벡터를 먼저 배웠어. 근데 뭐냐면 그냥 여기 속력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 선분의 길이라고. 맞냐? 뭐 되는 거예요? 봅시다. 그러면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에 더한 다음에 루트. 이게 뭔데 얘들아? 속력. 뭐 한다? 인테그럴. 여기가 A였고 여기를 B라고 했다라면은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그럼 얘가 뭐 된다? 점의 이동 거리가 된다. 봐봐. 점이 여기를 출발해서 막 이동하죠? 그게 이거라는 거야. 여섯 번째. 곡선의 길이입니다. 곡선의 길이야.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봐봐 얘들아, 봐봐. 이렇게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이 빨간색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길이라는 건 결국 이 점이 여기까지 왔을 때 이동 거리를 구하라는 개념과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 결국 뭐 된다? 점의 이동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곡선이 주어질 때 x, y의 간접적인 관계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까지의 곡선 길이 좀 구해봐. 그런 거죠. 그럼 이 곡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고. 그럼 뭐 됩니까? 얘가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의 변이가 FT, GT잖아. 이게 변이잖아. 미분하면 뭐 되는 거예요? F't, G'T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뭐냐? 속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X좌표를 제곱하고 Y좌표를 제곱하고 더한 다음 루트. 얘가 뭐라고요? 속력이라고요. 지성아 자스 똑바로 팔 풀고. 맞아? 얘가 속력이라. 속력 뭐 한다? 적분한다고. 어디부터? A부터 B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시면 얘가 뭐가 된다?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엔 두 번째.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진짜. 보자. 이번엔 곡선이 주어졌는데 이런 식의 t를 매개 변수로 하는 간접적 관계가 아니라 맞아요? 그냥 y는 fx라는 이런 식으로 함수가 주어질 수도 있겠죠. 뭐 3차 함수라던가 4차 함수처럼. 그러면서 여기가 a다, 여기가 b다. 이 길이를 구해봐라. 그거 너 궁금했지? 수학 2 공부할 때. 상민아, 너 수학 2 공부할 때 3차 함수 4차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작년 2학년 2학기 기말 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때만 궁금했지? 존나 궁금했지? 이 길이 구하고 싶지 않았어? 궁금했지? 아니 봐봐. 아니 원둘레는 구할 줄 알잖아. 근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맞아? 아니 갑자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는 게 궁금했지? 상민아 한 번쯤 태어나서.
막 C를 갖다 댔는데 막 C를 막 땡길까? 존나 궁금했지. 그 궁금증이 오늘 해결되는 거라고. 역사적인 날이죠. 궁금했지? 봐봐. 이제 보여줄게. 이 점을 x, fx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뭐야 이거? 위치, 변이지. 그럼 뭐 구할까 우리? 속도. 속도가 뭐 한다? 미분한다. 뭐야 그럼 얘가? 1, f 프라임 t가 되겠죠. 얘가 속도인 거야. 근데 내가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속력이죠. 그러면 x좌표를 제곱하고 y좌표를 제곱하고 더한 다음에 루트 얘가 뭔데? 속력. 얘를 뭐 한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dt 얘를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야. 얘가 곡선의 길이가 된대. 1185번 봅시다. 지금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럴로 바꾸고 있죠. 뭐 한다고 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누구를 치환할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사인 어쩌고인데 사인 x가 돼 있으니까 이 녀석을 치환했겠죠. 그러면 1 더하기 n분의 3k를 x로 치환하고 하나 기억하자라고 했죠. 얘들아 k의 개수가 뭐냐? 누구냐고 여기서. k의 개수가 뭐야? n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n분의 3이 좀 있다가 dx로 변한다고 했고 좀만 더 볼게요. k 값이 1부터 n까지 변한다고 했습니다. 보자 얘들아. 1을 집어넣어 여기다가. 그 다음에 극한 취함은 얼마냐? x 1 되겠죠. n을 집어넣고 극한 취하면 뭐 되냐? 4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드디어 인테그럴 얼마부터? 1부터 4까지 사인에 이만큼을 치환했으니까 x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n분의 3이 필요한데 이 새끼가 n분의 1이야. 그럼 슬쩍 억지로 n분의 3을 만들고 대신 공평하게 3분의 1을 곱하는 거죠. 됩니까? 똑같은 거죠 원래 식이랑? 그러면 요 녀석이 dx로 이렇게 변신을 하고 앞에 있던 3분의 1이 여기에 이렇게 기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 비교하면 PQR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119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언뜻 봤을 땐 존나 어려워 보이죠? 그냥 족밥입니다. 보자. 요 길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요 길이를 잠깐만 x라고 하고 문제에서 요 길이를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n등분 했으니까 x 대 1은 우리가 이거 대 이거라고 볼 수 있잖아. 맞냐? 그럼 x 대 1은 몇 대 몇이냐? 이게 n등분 했으니까 n개 있는 거잖아. 몇 대 몇이야? 1 대 n. 맞냐? 요거 대 요게.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1 대 n이 되겠죠. x 얼마냐 얘들아? x는 n분의 1 되겠죠. 그러면 내 말은 요 길이가 요 첫 번째 요 길이가 n분의 1이야. 그럼 얘는 길이가 얼마일까? 1 대 2니까 이거의 2배가 되겠죠? n분의 2가 되겠죠. B3, C3는 얼마겠냐? n분의 3이겠죠. 이런 짓거리를 졸라게 하다가 여기가 BK, 여기가 CK. 그럼 지성아, 여긴 길이가 얼마일까? 나이스. 여기가 n분의 k가 되겠죠. 여기에 그럼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럼 정리하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얘를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n분의 k의 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맞냐? 그럼 인테그럴로 바꿔서 풀어도 되고 k에 관한 2차기 때문에 그냥 풀어도 되겠네. 한번 풀어볼게. 꼭 인테그럴 안 바꿔도 돼요?
k에 가는 2차니까 뭐 되는 거예요? n제곱 기어 나가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에 곱하기에 n제곱분의 1 기어 나가고 그러면 k제곱만 남았죠. 그러면 시그마랑 k제곱만 남았으면 뭐 되는 거예요? 6분의 여기가 n-1이니까 n-1에 1 더한 n에 2개 더한 2n-1 되겠죠. 그러면 3차분의 3차니까 답 얼마냐? 답 얼마야? 빨리. 답 얼마야? 6분의 2. 답은 3분의 1 되겠죠. 이래도 되고. 아니면 또 방법 바꿔볼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n분의 k를 x로 치환하는 거죠. 하나만 암기하자라고 했죠. 얘들아, k의 개수가 누구냐 여기서? n분의 1이죠. 얘가 좀 이따 뭐 한다? dx로 변한다. 그럼 또 뭐 하는 거예요? k는 1부터 n까지 변하는 거죠. 1을 여기 집어넣고 극한 취하면 x 얼마냐? 얼마? 지성 얼마? 1 넣고 극한 취해 x 얼마? 0. 상민아 n 넣고 극한 취하면 1 되겠죠. 그러면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얘를 치환했으니까 x제곱에 여기 있던 n분의 1, n분의 1이 dx로 이렇게 변하겠죠. 그럼 계산하시면 3분의 1 x 세제곱에 0부터 1까지니까 답은 3분의 1 되면서 똑같이 나오겠네. 1192번 한번 봅시다. 우리가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바로 인테그럴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점근선이 뭐냐? 분모가 0 되는 x값 x는 1. 그 다음에 y는 0. 얘가 점근선이죠. 그럼 얘가 양수기 때문에 고민할 거 없이 이렇게인데 범위가 2랑 2니까 그냥 이쪽은 안 그릴게. 됐니 얘들아? 그러면 여기쯤에 2가 있고 여기쯤에 2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결국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빨간색을 구하라는 거죠.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넓이가 어디 있어요? x축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만 구하면 답이 되겠죠. 그러면 s는 인테그럴 2부터 2까지 뭐 되는 거예요? x-1분의 1 dx가 이렇게 되겠네요. 됩니까? 그럼 적분하시면 ln x-1 되고 여기가 2부터 2까지니까 집어넣고 빼시면 ln 2가 되고 2를 집어넣은 건 0이니까 뺄 것도 없겠네요. 얘가 답이 되겠죠. 가능하시죠? 아이고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다음 봅시다. 시작합시다. 1195번 한번 봅시다. 요 색칠돼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이거 넓이 얼마냐? 내가 암기하자라고 했잖아. 그냥 1이에요. 그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이 넓이 얼마냐? 얘도 그냥 1이죠. 그럼 우린 그냥 지금부터 요 빨간색 넓이만 구한 다음에 2를 더합시다. 됐습니까? 뭐 되는 거예요? 인테그럴 뭐 되냐? 아니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하면 빼도 되겠네? 그렇게 할래. 뭐 한다고?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3이라고 할게.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빠져 있잖아 지금. 여기 빼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인테그럴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sin x dx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이렇게 되고 0부터 6분의 파이까지고 3에서 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냐?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잠깐만 다시 한번 얘가 3 마이너스 예
집어는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0 집어넣으면 얼마냐? 0 집어넣으면 1. 근데 마이너스 1이네? 그걸 빼는 거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하시면 뭐 됩니까? 그치? 뭐 되는 거예요? 2 플러스 2분의 루트 3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1198번 한번 봅시다. 식을 잠깐 바꾸면요. y는 x-1분의 마이너스 1로 할게요. 재빨리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이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고요. 점근선이 x는 1. 맞냐? y는 0. 근데 이번엔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음수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y는 2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 얼마냐? x에다 0 넣었더니 1 나오니까 얘는 0,1 되겠죠. 그럼 y는 2는 2가 2.718 얼마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1보다 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y는 2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또 y축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뭐 구하는 거예요? 요 초록색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됩니까? 그럼 일단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적분 구간을 알아야 되니까 이 교점의 x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식이 x-1분의 마이너스 1은 2랑 얘네 둘을 연립해야 되잖아. 그 다음 얘를 정리하면 얘는 x-1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이항시키면 x는 뭐 되는 거예요? 1-2분의 1 되겠네요. 됐냐? 그러면 요 교점의 x좌표가 1-2분의 1 되고 식을 세우면 인테그럴 얘들 얼마부터? 0부터 1-2분의 1까지. 상민아 여기에 식 어떻게 세워야 되냐? 1-x분의 1? 아니죠. 뭐냐면은 초록색. 근데 내가 늘 말하잖아.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라고. 위에 누가 있어? 빨간색이 위에 있잖아. 걔는 뭔데? 2잖아. 그래서 뭐 되는 거예요? 위에 거 빼기. 됐습니까? 아래 거를 빼는 거잖아. 뭐 되는 거예요? 1-x분의 1 되겠죠. 만약 너네가 아까 좀 전에 여기에 1-x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거는 이 면적을 구하게 되는 거야. 요 면적. 이해됩니까? 맞아요? 빨간색이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요 유리함수가 밑에 있죠? 그러니까 상수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정리하면 적분하면 2x-ln 1-x가 이렇게 된 다음에 0부터 1-2분의 1까지가 되겠죠. 위에 거 집어넣고 아래 거 좀 빼면 되겠죠? 맞네. 요 1차항이니까. 더하기네. 맞아. 오케이. 됐습니까? 다음 봅시다. 120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둘러싸인 부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인테그럴 0부터 여기까지라고 잡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점의 x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둘을 연립해야 되겠죠. 그러면 x 곱하기 2의 2-x는 2분의 1의 x일 테고 여기서 0 나왔으니까 얘는 0은 아니겠죠. x를 지워버리고 그럼 얘는 2의 2-x는 얘가 2의 마이너스 1제곱 되겠죠. 맞냐? x 얼마냐? 3.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러면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니까 x의 2의 2-x 그 다음 빼기 아래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가능하죠? 그럼 일단 우리 좀만 식을 바꿀게요. 인테그럴 g3다로니까 지수를 좀 앞에 쓸게요. 그럼 이 0부터 3까지 2-x 곱하기 x의 dx 마이너스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2분의 1x의 dx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봅시다. 앞에 거를 적분하고 그럼 얼마냐? 마이너스 2의 2-x 앞에 거를 적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그 다음에 이 뒤에 거가 그대로 오니까 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만나면서 플러스가 되면서 2에 2-x가 되고 뒤에 거를 미분하면 1이니까 쓸 필요 없겠네.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된다? dx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얘는 적분하면 뭐 되는 거예요? 2분의 1의 x 제곱이 되고요. 0부터 3까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봅시다. 1206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미분하면 y'은 2의 x-1 되고 거기다가 접점에 x좌표를 집어넣으면 기울기 뭐 되냐? 그냥 2가 되겠죠. 그럼 점 알고 있고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y-y 좌표는 기울기 2에 x-2 정리하면 y는 2x-2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봅시다. 이제 그림 그려볼게요. 그럼 x축이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대충 뭐 함수가 이런 꼬라지가 돼 있다라고 할게요. 얘가 y는 2의 x-1. 그 다음 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이 2,2야. 여기서 접선을 그었더니 y절편이 음수 나오잖아. 그럼 접선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럼 곡선과 접선과 y축이니까 y축은 요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면적은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면적이 되겠네요. 상민아, 식좀 불러봐. 식좀. 인테그럴. 어디부터? 마이너스 2. 어? 아, 0부터 2까지. 누구 빼기 누구야? 그치? 위에가 지수함수가 있고 아래에는 직선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고 dx가 되면서 계산하시면 답 구할 수 있겠죠. 계산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졸라 쉽죠? 다음 줍시다. 1209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여기부터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넓이가 똑같대. 그런데 하나는 x축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이 양수인데 하나는 x축 밑에 있기 때문에 정적분이 음수가 되겠죠. 얘네 둘은 정적분이 어때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바로 인테그럴 0부터 k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루트 x의 dx 정적분 뭐 되겠냐? 얘가 0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적분 한번 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에 그 다음에 얘는 적분하면 뭐 되냐? 얘는 x의 2분의 1이잖아. 그럼 1 더하면 2분의 3의 3분의 4? 3분의 4의 x의 2분의 3제곱. 그 다음 여기 얼마예요? 0부터 k까지. 얘는 계산 좀만 더 해볼게요. k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k제곱 플러스 3분의 4의 k의 2분의 3. 이거는 얼마다? 0이잖아. 근데 k가 4보다는 크다라고 했으니까 0은 아닐 테니까 k를 지울게요. 이게 k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k 더하기 얘도 k 나누면 뭐 되냐? 3분의 4의 k로 나눴으니까 k 루트 k가 되겠네. 이게 0 되겠다. 됩니까? 그럼 이양시키면 3분의 4의 루트 k는 2분의 1 k가 되고 양쪽 제곱하면 9분의 16의 k는 4분의 1 k 제곱 되겠죠. 됐냐? 좀 더 해볼게요. 그럼 4 곱하면 뭐 되는 거야? 그냥 k 지울게 또. 그럼 9분의 16에 4분의 1의 k 되겠다. k 얼마예요? 9분의 64 되겠네요. 됐습니까?
좀 지저분하네 생긴 게. 다음 봅시다. 1211번 봅시다. 일단 지금 그냥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 이 녀석을 그리면 그냥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되겠죠. 얘가 y는 2분의 3 루트 x가 이렇게 되고, x는 1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 넓이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2등분한다라고 했으니까 2등분 되기 전에 이 전체 넓이나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뭐 되는 거예요?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2분의 3의 루트 x의 dx가 이렇게 되겠죠. 맞냐? 그럼 뭐 2분의 3은 기어 나가고, 상민아 루트 x 적분은 뭐 되냐? 그럼 미분이잖아. 아, 정말요. 루트 x 미분하면 그건 맞죠? 미분하면은 2루트 x분의 1이죠. 적분. 헷갈리면은 봐봐. 헷갈리면은 얘를 순간적으로 x에 2분의 1제곱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1을 더한 다음에 역수를 취한 거잖아. 뭐 되는 거예요? 3분의 2의 x에 2분의 3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1 집어넣으면 3분의 2고 0 집어넣으면 뺄 거 없고 3 얼마예요? 함산 1이 답이 되겠죠. 지금 이 전체 넓이가 얼마 나왔습니까? 1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면은 결국은 요 빨간색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될까 얘들아? 빨간색이 이거의 절반인 2분의 1 돼야 되겠죠. 그러면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에 높이가 뭐가 되냐? 함수값이 a니까 여기가 a가 되겠죠. 밑변의 길이는 1 되겠죠. 그러면 높이랑 밑변 곱하고 2분의 1 곱하면 넓이인데 그게 2분의 1이네. a 얼마예요? 1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됐죠? 다음 봅시다. 1214번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얘들아 이런 거죠. 보세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원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원함수와 얘를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한 거야. 그랬더니 역함수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시다. 맞냐? 문제에서 그럼 역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원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라면은 역함수 그냥 무시해. 조카라고 하고 우리 뭐 하는 거야? 그냥 y는 x와 원함수가 둘러싸인 부분 구한다면 몇 배 한다? 몇 배? 2배 하면 된다라는 거죠. 문제 원리가. 그럼 그냥 문제를 딱 보자마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이 그래프를 그리면 뭐 그래프가 적당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x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역함수라고 했는데 역함수란 말 무시하자고. 우린 그냥 뭐 구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구하자고. 됐습니까? 얘는 지금 y는 2루트 x 됐냐? 우리 뭐합니까? 이 두 개를 이 교점의 x좌표는 구해야 되겠다. 그래야 인테그럴 0부터 여기까지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둘이 연립하시면 x는 2루트 x, 양쪽 제곱하면 x제곱은 4x. x 얼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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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뭐 2야? 4 되겠죠. 됐습니까? 맞냐? 뭐 되는 거예요? 인테그럴 0부터 4까지.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니까 2루트 x 빼기 x의 dx가 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2를 곱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역함수는 분명히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문제에선 이 파란색을 구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2배를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요거 이 4는 기어 나오면서 4에 상민아 루트 x 곱하면 뭐 되냐? 2분의 응? 3분의 2 3분의 2에
루트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0부터 4까지 그 다음에 여기 또 마이너스 2배의 요 x를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에 0부터 4까지가 이렇게 되겠죠.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다음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그릇이 뭐 원기둥인지 반구 형태인지 뿔 형태인지 전혀 안 나왔죠. 그릇 자체가. 그런데 그릇의 부피를 구하래요. 보자. 이런 거죠. 그냥 그릇이 적당하게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의 그릇이 있다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 바닥이 기준점이 되는 거야.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준점으로부터 딱 X만큼 떨어진 곳을 이렇게 싹 자른 거야, 칼로. 그랬더니 단면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렇게. 그 원 아니야? 뭐 야리꾸리한 모양이겠죠? 상관없어요? 근데 이 넓이가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3배의 x 플러스 1 제곱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맞아? 뭐 하는 거지? 여기가 잘랐으면 아주 얇은 부피가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단면적의 넓이가 3의 x 플러스 1 제곱인데 요 얇은 높이를 뭐라고 합니까? 미소 높이 dx라고 하고 그럼 이 얇은 이 부피가 구해진 거야. 근데 문제에서 깊이가 5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높이가 5라는 거고 기준점은 0이니까 0부터 어디까지겠어요? 5까지겠죠. 그래서 인테그럴 0부터 5까지가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거 전개한 다음에 다항식이니까 적분한 다음에 5 넣고 0 넣고 빼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니 얘들아 이거 전개하지 않고 적분할 수도 있지. 맞니 얘들아? 어떻게 하는 거야?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0부터 5까지 이러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음 봅시다. 시작할게요. 지금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래. 얘들아, 이 원리가 이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 봤더니 어떤 존나 막 찌그러지게 생긴 이런 돌이 하나 있는 거. 돌이 이렇게 돼. 돌이 있어. 돌이. 막 찌그러지게 생겼어. 억울하게 생긴 돌 하나가 있는 거야. 길거리에 가다가. 알았지? 이 새끼 부피를 구하고 싶어. 알았지? 그러면 기준점을 딱 잡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기준점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곳을 딱 찾아내. 그래서 얘를 딱 잘라. 단면도 존나 야리꾸리하게 찌그러졌으니까 생긴 꼬라지. 이렇게 생긴 거야. 이 단면적. 물론 단면적은 이 거리가 얼마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 넓이는 막 변하겠지. 이 넓이를 존나 구했어 열심히. 그랬더니 이 넓이가 x에 관해서 얘 때문에 변하는 거니까 종속 변수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주 얇은 높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자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밑넓이에다가 미소 높이 dx를 곱하면 아주 얇은 마치 그 프링글스 한 조각의 부피처럼 돼버리는 거야. 근데 뭐 이제 뭐예요? 이 돌의 길이를 봐. 이 돌 새끼가 여기가 5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 40이라고 하자고. 돌이 35cm인 거예요. 길이가. 뭐 하는 거예요? 인테그럴 5부터 40까지 모조리 더하면 된다는 거죠. 됩니까? 볼게요. 이 문제 봅시다. 이 문제도 마치 이런 거죠. 일단은 처음에 X축이 이렇게 돼 있고 Y축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제가 요 그래프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됐습니까? 이거 이제 위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그럼 요 식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Y는 루트의 9-X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기준점으로부터 떨어진 x만큼 떨어진 거리를 착 자르는 거야. 그게 여기서는 요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점의 좌표는 뭘까? x, x를 집어넣으면 루트의 9-x제곱이 이렇게 되겠다. 맞니 얘들아?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 상민아? 내 말은 여기서 이 길이가 요 길이가 루트의 9-x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준점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곳을 착 잘랐어. 그랬더니 단면 꼬라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사각형이 된다라고 했네요. 이렇게. 그러냐? 그럼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기준점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곳의 단면적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넓이 얼마일까? 넓이 얼마냐? 그래서 요거를 그냥 제곱하면 되겠죠. 왜?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가 9-x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주 얇은 높이를 가지고 있죠. 요렇게. 미소 높이 dx를 곱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테그럴. 얘들 얼마부터? 0부터 얼마까지? 3까지만 계산하시면 답 구할 수 있겠죠. 1224번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죠. 성민아,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뭘 적분해야 되냐? 속력. 맞죠? 속력이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속도가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뭐 되는 거예요?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속도가 이렇게 있는데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취한 게 속력 dt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0과 1 사이에서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새끼는 양수냐 음수냐?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냐? 양수일 때. 지랄. 양수. 지랄. 그냥 음수죠. 아니 봐봐. 아니 얘들아 얘는 항상 양수잖아. 근데 0과 1 사이잖아. 얘는 음수죠. 맞냐? 마이너스 대고 나온 거니까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얘를 먼저 쓸게요. 2의 t에 얘는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이렇게 되면서 dt가 되면 절대가 없앨 수 있겠죠. 됐냐 얘들아? 먼저 뭐 합니까? 무슨 적분 써야 되냐? 상민아. 부분적분. 뭐 하는 거예요? 앞에 거를 적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다음에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럴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를 미분한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기어 나오고 0부터 1까지. 계산하면 답 구할 수 있겠죠. 계산 안 할게요. 네. 다음 봅시다. 1227번 봅시다. 또 문제에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지성 어떻게 할까? 뭘 구할까 일단? 일단은 뭘 구할까? 력. 그 전에 속도를 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속도는 얘가 뭐냐? 상민아. 얘는 뭐야? 변이죠. 그럼 미분하게 되면은 속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를 미분하면 뭐 되냐? 마이너스 파이의 사인 파이 t가 되겠다. 또 얘를 미분하시면 파이의 코사인 파이 t가 이렇게 되겠죠. 얘는 파이분의 1 아니에요? 미분이잖아 지금. 이게 헷갈리죠 가끔씩? 헷갈려요. 미분이죠? 적분이 아니라. 됐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존나 시끄러워. 얘를 제곱하면 파이 제곱 사인 제곱 파이 t 플러스 파이 제곱에 코사인 제곱 파이 t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를 취한 게 뭐라고요? 속력. 근데 얘가 이제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dt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지성아, 이거 암산하면 뭐 되냐? 파이. 잘했습니다. 파이의 dt가 되고 얘는 파이 t의 0부터 2까지 되니까 2파이가 답이 되겠죠.
됩니까? 1230번 한번 보겠습니다.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곡선을 y는 2의 2분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x라고 이렇게 할게요. 됐습니까? 그럼 일단은 점의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이 점을 그냥 뭐합니까? x, 2의 2분의 x에 다음 플러스 뭐 됩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x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됐습니까? 됐냐? 근데 아니 안 되겠다. t로 잡을게요. t로. 그게 낫겠다. 왜냐면 그 변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 여기쯤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쯤에 2가 이렇게 있을 때 곡선의 길이는 점이 여기를 출발해서 이만큼 이동했을 때에 뭡니까? 결국 점의 이동 거리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 점의 변이를 뭐라고 합니까? t, 2분의 t의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t라고 잡을게요. 됐냐? 얘는 뭐예요? 변이죠. 얘를 뭐하냐? 미분해서 속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미분하면 1, 얘를 미분하면 2분의 1에 2의 2분의 t에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t가 이렇게 되겠다. 얘가 뭐예요? 속도. 맞냐? 뭐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을 제곱하고 플러스 이 녀석을 제곱하면 2분의 1을 2에 그냥 그게 제곱. 그 다음에 루트가 되겠죠. 맞냐? 그럼 앞에 거를 제곱하고 뒤에 거를 제곱하고 2개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얼마냐? 2개 곱하고 2배 하면 빰산해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맞아? 근데 걔랑 얘가 맞나? 그럼 플러스 2분의 1 되죠. 그럼 뭐 되세요? 결국에는 그냥 2분의 1, 2의 2분의 t에 플러스의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t가 된다라는 거야. 요거 뭔 말인지 아니야? 이런 게 봐봐. 이런 거 있잖아. 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 있어. 맞냐?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서 4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느낌. 이런 거 알고 있지, 얘들아? 이게 어떻게 바뀌냐? 아니, 얘들아, 봐봐. 얘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2잖아, 얘가. 근데 얘를 합치면 플러스 2로 바뀌잖아. 그럼 얘는 루트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으로 바뀌잖아. 그럼 얘가 제곱부터 사라지면서 x 플러스 x분의 1이 된다는 거야. 맞아? 지금 이해돼? 무슨 말인지.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한 다음에 2개 곱하고 2배 한 거랑 얘를 합치면 다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되면서 루트랑 제곱 사라진 거라고. 됩니까? 이제 얘가 뭐냐? 속력인 거죠. 그러면 인테그럴 얼마부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분의 1에 2의 2분의 t에 플러스의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t에 dt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막사네. 됐니 얘들아? 그러면 이거 적분할게요. 적분하면 뭐 되냐? 2분의 1의 역수니까 2의 2분의 t가 되겠다. 그 다음에 얘는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t가 되고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저거 계산하시면 답 구할 수 있겠죠? 됐냐 얘들아? 가능합니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합시다.